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마감 시한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막판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양책을 놓고 진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공화당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뭐 변수들 굉장히 많은 상황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독점법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의 움직임들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일단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나와 있으니까요. 미국의 전체적인 동향들까지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의향을 밝혔죠.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업에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려간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대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달에만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이유는 뭐 워낙 강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네, 살만하니까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사야 되는 이유, 살만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수급이 변화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업종들, 종목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또 중간에 딱 걸치는 모습인데 주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면 주 후반부터는 회복되는 것이 또 인지상정, 측은지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이구, 주 초에 고생 많았죠? 주 후반에 올라갑시다. 뭐 보통은 이런 게 네, 사람 사는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너무 내렸어, 이러한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렸다 싶게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한 번씩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재료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뭐 된대? 그러면 좋았어. 안 된대? 다시 내리고 된대? 다시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내는 거죠. 즉 사람의 마음에 갈대와 같다 그러면은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변동성이겠죠. 이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그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또 어떠한 모양새를 가졌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일단 시장을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는 요인은 그냥 딱 한 가지 변수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0.4%, 0.3%씩 상승을 했는데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된 이유는 일단은 경기부양책에서 낙관적인 이야기들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일단 움직이는 부분들은 뭐 두 가지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경기부양책에 대한 타결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도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야기들을 한번 쭉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부양책 먼저 보죠. 펠로시 의장은 양측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합의 마감 시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뭐냐면 오늘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말을 바꾸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20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무조건 합의해! 라고 얘기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굉장히 심할 수 있거든요. 또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건을 올려놓는 마지막 날이란 이야기야. 이렇게 마감 시한이라는 그
언어에 대한 그 단어의 선택에 대한 의미를 좀 축소했다는 얘기죠.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모습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약간 미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거야? 막 생각하면서 지금 2조 2천억이라는 거 그보다 더 많이 지출할 거야. 우리 지금 현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 줄게요. 라고 경기부양책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올인 수준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법안을 전부 다 통과시킬 수 있고 민주당이 제시한 그런 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계속적으로 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런 데다가 공화당에서도 약간은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공화당은 계속 반발했었거든요. 1조 6천억?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1조 9천억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야금야금 올리지 말고 어차피 안 될 거면 그냥 한꺼번에 해버려. 라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뭐 확 밀어버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씩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간을 보고 있는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일단 그 정권을 잡아주는 그런 포지션이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당의 입지가 좀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트럼프 쪽으로 뭔가 좀 기울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일단 타결이 되면 상원은 이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법안을 하원이 통과시킨다면 이것을 상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 우리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 펠로시 의장하고 민주당 측하고 합의가 돼서 그것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진행을 시켜주도록 할게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들과의 합의야. 부양책의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야. 그 규모를 확인하는 일이야. 그게 이제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은 마감 시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협상이 결론이 안 나와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일단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규모는 일단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극적 타결이니 뭐 어쩌니 뭐 얘기하지만은 규모는 일단 넘어갈 것 같다 생각됩니다. 2조 2천억 달러 이상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아마도 이 정도의 경기부양책이라면 완전 대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된다라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신과 관련된 내용이 또 있었죠. 모더나가 12월에 백신 긴급 승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 다음에 기업 실적도 좋았다라는 것이 긍정적이죠.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은 뭐 임상을 좀 중단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더나에서 일단은 뭐 이야기 계속 나왔었고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이겠죠.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되고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12월에 미국 정부가 긴급적으로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임상 3상의 중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12월 달에는 긴급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럼 백신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백신이 나왔다라는 거, 승인이 됐다라는 거, 유통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일단 백신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항공, 여행, 유통, 뭐 사람들 많이 몰리는 것 등등등이 전부 다 쫙 풀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까지 나오게 된다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뭔가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한 가지 변수는 뭐였냐면요.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약간은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무부가요. 미국은 이제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해체해버려요.
네, 완전히 잘게 쪼개가지고 그냥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독점법에 대한 내용들인데, 구글이 이제 그 스마트폰,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들 앱을 먼저 깔고, 선제적으로 깔고, 출시를 하게 만들었다. 그걸 위해서 뭐 수억 달러를 지불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의 약 80% 검색 시장을 구글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독점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제재, 그 다음에 공룡 IT 기업, 대규모, 큰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어떤 이런 반독점 행위에 대한 그런 단속,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술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뭐 그런 거 미국에서는 이제 독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엄하게 다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들에게는 조금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외에는 경제 지표도 괜찮았고요. 뭐 기대감이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만한 이유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네. 자, 두 번째 얘기합니다. SK 하이닉스 때문에 이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저녁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골자는 간단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좋은 소식 아니었어요? 주가 왜 빠진 겁니까?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이 M&A잖아요. 그래서 인수, 기업의 어떤 사업 부분을 인수해갖고 뛰어온다라는 거. 일단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당장 내가 이번 연도에 뭐 20억을 벌었어. 근데 내가 어떤 가게집을 하나 인수하느라고 10억을 써야 돼. 그럼 나의 수입은 어떻게 돼요? 10억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장부상 잡히는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10억을 손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걸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그거 이상 벌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네. 이 10조 원이 넘는 투자 금액에 대한 우려감, 이 M&A라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그 사들인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 투자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하이닉스가 D램 부문에서 삼성전자 다음에 2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낸드 부문은 지금 현재 5위에 있었다는 이제 평가예요. 그래서 5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텔 쪽에서 그걸 흡수해가지고 가져오게 된다라면 하이닉스만으로도 2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업계 2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인텔이라는 경쟁 상대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 이제 떨어져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의 경쟁자가 하나 줄어들었어. 먹을 입이 하나 줄어들었어. 싸워야 될 사람이 하나 줄어들었어. 이건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는 또 가장 좋은 그냥 베스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자를 내 걸로 만드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마존이 그렇게 해왔어요. 아마존이 자기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그 회사를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존도 미국에서 이제 반독점법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더 그런 것들이긴 한데요. 경쟁 상대를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어요. 그럼 그것까지도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커지게 되고 시장 장악력이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인텔 쪽의 그 사업 부분을 잡아먹었다. 그렇다면 경쟁 상대를 흡수함과 동시에 내 등치가 커지면서 그쪽 시장에서의 장악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뭐 이전 정도라면은 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의 호전이라든지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 사업 부분은 미래 첨단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의 경쟁력 확보, 그 다음에 시장 확장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돈이 지출이 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다면 좋은 거가 되겠죠. 우리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그냥 치킨집 하나 하기 위해서 치킨 굽는 기계, 예, 굽는 기계가 뭘까요? 오븐? 네, 그런 걸 하나 이제 돈 주고 샀어요. 초기에 비용이 나가지만 그 기계를 활용해가지고 치킨을 열심히 구워서 네, 잘 팔았어요.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그것 역시도 내 거잖아요. 네, 그 치킨 굽는 그 오븐 기계 역시도 내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10조 원 냈지만 10조 원이 없어졌지만 지금 이 인텔이 가지고 있던 그 사업 부분 내 거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더 크게 벌 수 있는 부분들. 즉 단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장기로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로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생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갑니다. 이번 달에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사들였다. 이것도 주목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수급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 그동안 소극적으로 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왜 사들이고 있나. 물론 뭐 배당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전통적으로 이제 4분기 들어가면 이제 IT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또 이제 성수기를 맞이해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개인들이 팔아먹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시장을 주도해 왔었는데 자꾸 정책적인 부분에서 막히고 뭐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주가도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식 갖다 팔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도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탈이 되는 모습들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도 또 조금 달라요. 물론 그쪽 부분도 잡아서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있겠습니다만 실적이 많이 나온 쪽이 아니라 이 수익이 많이 나온 쪽이 아니라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급의 유입에 따른 매매 전략은 계속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끌고 올라가던 매수 주체가 수익을 많이 낸 상태에서 차익 실현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동안 그런 종목군들은 다시 재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상승을 하더라도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으로 수익률이 미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롭게 주도주가 형성될 것, 또 매수 주체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주도주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는 그 배경에서는요, 코로나 확산세가 일단 둔화되었다. 그러면서 경기 상황들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원화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위안화 강세도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일단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원화 강세는 이제 환율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적은 원화를 가지고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 국면에 대한 외국인 매수 이 부분 일단 잡을 수 있겠고요. 또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기업의 실적에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이런 그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사그라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업들 실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도주의 변화 또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익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게 된다면 이 환율과 연결해서 실적 개선 연결되면 자동차, 화학, IT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의 어떤 관심들 좀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 이격이 커서 실적이 조금 변화가 된 종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미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호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저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지 재밌는 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투자를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부양책이 타격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은 이 부양책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얘기가 나오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인수는요, 단기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되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어떤 성장세를 키우는 중요한 포인트 될 것이다. 그래서 길게 쳐다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 적기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무려 1조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제 여기에는 원화 강세, 실적 기대, 경기 호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은 일단 우리도 관심 있게 쳐다보고 매수를 조금씩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는 책 한 꼭지 읽어드릴게요. 오늘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라서 투자 열풍에 치닫는 단계에 편승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상승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격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점에서 시장을 빠져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번 투자 열풍이 불면 투자자들은 파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 나중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나서 왜 저기서 안 팔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팔아야 되는 조짐들은 다 보여줘요. 그리고 많이 오른 주식일수록 팔아야 될 시기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지금 팔아야 돼라는 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 동안에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보는 그런 것들보다도요, 좀 폭넓게, 한 발짝 물러서면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생각들을 자꾸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